자, 2학기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4주차에 들어섰고 다음 15주차면 이제 종강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이렇게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수강해준 우리 학생들 고맙게 생각하고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업에 임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 그 종속절에서 명사절을 했고, 그 다음에 부사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절, 형용사절을 했습니다. 형용사절 했는데, 관계사절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형용사절인데, 관계형용사는 별 예문이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그거는 우리가 무시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인데, 이것들이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명사절이 아니고 관계부사절이라고 해서 부사절이 아니에요. 그거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관계대명사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선행사예요. 선행사, 즉 선행하는 명사를 얘기하는데, 선행하는 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절이 연결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로 이어지는 절과 관계부사절로 이어지는 절은 반드시 생략되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 즉 완전히 갖추지 못한 문장이라는 거, 그것만 꼭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2쪽에 지난 시간에 08번까지 where와 관련돼서 했었습니다. 장수명사. 자, 그러면 9번 why,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 부사절이에요. 근데 그 선행하는 그 선행 명사는 여기 딱 하나 정해져 있죠. 이유를 나타내는 the reason이라는 표현이 바로 선행하는 명사가 되겠죠. 그 선행하는 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why는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니까 그것이 바로 관계 부사로 만들어지고, 관계 부사로 만들어진 것은 선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된다, 이걸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2쪽 밑에 보면 why는 the reason이란 선행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끌면서 두 개의 절을 연계해주는 형용사절 접속사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that is the reason 하고 나왔어요. 여기까지 문장이 하나 끝났죠. Why many of state-run companies have been privatized. 여기서 보면 why는 the reason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면 many of state-run companies have been privatized by the reason, 그 이유에 의해서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by it입니다. by it 하게 되면 it이 바로 관계대명사 which로 바뀌는 거니까 the reason이 사물이므로 in which, by which 이렇게 되죠. by which가 바로 why로 바뀌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문장은 that is the reason 해놓고 many of state-run companies have been privatized by it,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불리한 훈련을 여러분 계속 해보라고 그랬죠. The reason why the prices of new computers are getting higher. 여기까지 해서 문장이 하나가 관계 부사절로 이어졌죠. getting higher. 그리고 is가 나왔으니까 이 문장은 the reason is that there has been a sharp rise in the domestic demand. 이게 한 문장이고, the prices of new computers are getting higher by the reason. by the reason이에요. by it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유에 의해서라는 표현이 되는 거니까. 또는 by 대신에 for를 써도 이유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절의 구조를 지니고 y 이후에 오는 절은 완전한 절의 구조를 지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난주 수업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이 여러분들 혼동을 줄 건데, 혼동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은 관계사 절은 분명히 한 요소가 빠져있다, 성분이 빠져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빠져있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완전한 절의 구조를 지닌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이 문법이 오형식 문법이기 때문에 부사적인 요소는 빼버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by it, by which, 또는 for which, 이와 같은 그 부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빠져도 문장 성분의 형식을 구성하는 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오형식 문법에서는 부사적인 표현, 즉 AD, 의미 요소 AD는 문장 요소로 보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hen, where, why, how 이것은 관계 부사로 이끌어지는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부사하면 여기서는 상관이 없겠다. 관계 대명사에서는 확연히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왜냐하면 관계 대명사에서는 분명히 관계 대명사로 이끌어지는 젖속에는 명사적인 요소가 뭔가는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주어의 자리 또는 목적어의 자리 또는 소유관계의 자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계 대명사절은 못 갖춘 문장이다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지만, 여기 관계 부사절에서는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빠져도 문장의 구성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하다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동해서는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the way how. 이런저런 how 선행명사지만 the way how는 의미상 중복성이 강해서 how라는 접수사 둘 중 한 가지만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way를 빼버리든지 how를 빼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how는 결과적으로 선행명사 수식 구절을 아닌 만큼 형용사절 접속사가 아니라 명사절 접속어를 행하게 된다. 이것도 지금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이에요.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이지만 보면 지금 빠져있는 것에 the way를 빼버리니까 the way는 분명히 명사죠. 그러니까 명사가 빠져있다라는 얘기예요. 빠져있으니까 이것은 명사를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원래는 원래대로 원칙대로 한다면 the way how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you can see the way how we make trucks and sedans in the manufacturing plant. 자, we make trucks and sedans in the manufacturing plant by the way. 그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by it 또는 by which 이렇게 되는 거예요. by which가 뭘로 바뀌었어요? how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니까 you can see the way 원래 이렇게 되죠. We make trucks and sedans in the manufacturing plant by the way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문장을 나누면. 그 다음에 the executives discuss the way 해놓고 여기서는 이제 how가 생략됐어요. 그렇다면 이 두 문장 사이에서는 접속사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접속사가 빠져있으니까 빠져있다라고 한다면 왜 빠져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the way how라는 관계 부사절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 이게 이중으로 중복이 되는 경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how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the company will help its sales teams meet their goals by the way 그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e executives discuss the way 그 방법을 토론했습니다. 컴퍼니가 그 세일팀을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니까 the way가 공통관계가 되는 거죠. by it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관계 대명사절과 관계 부사절 이것은 모조리 형용사절이다. 형용사절인 이유는 관계사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선행사, 즉 선행하는 명사가 되는 것이고, 이 선행 명사는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문장이 결합되는데 두 개의 문장을 결합하려고 한다면 접속사가 필요하고, 따라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관계 대명사다. 그 다음에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관계 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관계사절과 관계사절은 모조리 선행하는 명사를 연결고리로 중심으로 해서 결합시키기 때문에 선행하는 명사를 한정, 수식하는 그런 형태. 따라서 모조리 형용사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15단원 비교급과 최상급. 자, 비교급과 최상급. 우리가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한정한다. 따라서 비교급과 최상급은 우리가 형용사만 가지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착각입니다. 비교급과 최상급은 형용사뿐만 아니라 부사가 수식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한 형태예요. 비교급과 추상급은 형용사와 부사에 공이 적용이 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형용사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봅시다. 형용사라는 품사는 사물의 성격을 한정하는 말, 그러니까 사물의 어떤 성격을 그 사물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표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물의 성격을 한정하는 형용사라는 개념이죠. 그렇다면 그 사물이 대상이 하나인 경우, 하나의 대상을 놓고 그 사물의 성격을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것을 형용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원급의 형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물의 두 가지 대상을 놓고 그 두 가지 대상이 있어서 그 성격을 한정을 해야 되는데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두 대상을 비교할 수 있겠죠. 좀 더 낫다, 못하다 이렇게 두는 거니까, 그랬을 때 두 개의 대상을 놓고 그 사물의 성격을 한정할 때는 비교급이 적용되는 것이고, 셋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질이 나타날 수 있겠죠. 따라서 최상급이라는 것은 대상을 셋 이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나타나는 사물의 성격을 한정하는 말, 이게 최상급의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01번 비교 구문의 정의와 형태에서 둘 혹은 셋 이상의 대상을 서로 비교하는 구문을 지칭한다. 따라서 둘일 때는 비교급, 셋 이상일 때는 최상급,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다. 비교 대상이 동일한 상태일 때에 쓰이고, 동일한 상태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이라는 뜻이 되겠죠. 비교급은 두 개의 대상 중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이고, 셋 이상을 얘기할 때는 가장 우월한 상태를 나타낼 때 이게 바로 최상급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우월하거나 열등한 상태일 때, 따라서 비교급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동등 비교, 뭐뭐만큼까지만 이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그게 동등의 비교이고, 그 다음에 우등 비교, 둘 중에서 우월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우등 비교. 그 다음에 열등 비교가 있어요. 둘 중에 못한 것을 나타내는 비교의 표현이 열등 비교입니다. 따라서 비교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our company is as large as yours. as 원급, as 원급을 이용한 비교급의 표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동등한 비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회사가 너희 회사, yours 했으니까 your company가 되는 거죠. 소유대명사가 나왔으니까 your company. 자, 이렇게 됐을 때 as 원급 as 하게 된다면 너희 회사만큼만 커요. 그보다 더 큰 것이 아니고 너희 회사만큼 커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대상이 그만큼까지만 동등한 비교를 나타내고, larger than 했어요. 비교급 원급에다 이하를 붙이면 than이라는 접수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 이거 꼭 기본입니다. 비교급 than 형태. 이렇게 되겠냐면 너희 회사보다 훨씬 커요. 그 다음에 our company is the largest one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the largest one, 가장 큰이라는 개념. 나머지 대상들 중에서 그거를 비교해 놓고 가장 큰이라는 개념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최상급이 된다. 자, 원급 비교, 동등 비교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 형태 than, 이것은 우등 또는 열등 비교가 되는 것이고, 최상급은 더 플러스 최상급의 형사, 최상급의 형태, EST가 붙은 형태. 자, 그러면 비교급과 최상급의 형태 변화를 한번 해봅시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 엉뚱하게도 이 비교급 형태를 잘못 표현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여러분들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름절 이상일 때는 이하를 붙이면 된다. 그 다음에 이음절 이상일 때는 앞에 뭐를 붙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최상급도 역시 뒤에 EST를 붙이는데 이음절 이상일 때는 most를 붙인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장 기본적인 비교급과 최상급의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름절 이상일 때 여기서 보면 이하를 붙이는데 자음이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형태, 즉 빅, 이런 경우에는 뒤에 이름절인데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끝자음을 하나 더
중첩을 시켜준다. 그래서 bigger, bigg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이음절 이상이면 most를 붙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